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평범한 대학생 원종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짧은 강연이지만 반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저의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저같이 평범한 대학생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실게요. 우리만 살면 아빠 뭔 히로인의 눈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는 완전 양쪽에 힘을 안 보였던 거라요. 엄마 크게 한번 불러줄래요? 엄마! 뭔가? 보여? 엄마,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자. 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언제세요? 아니, 혹은 좀 다르게 질문해 드리자면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있나요?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바로 저날, 눈을 떠요 방송 촬영한 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으로 보신 날일 겁니다. 근데 조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머니께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것 자체, 어머니께서 개안을 하신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었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게 된 후에 하신 첫 마디, 우리도 더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 말을 들은 게 저한테 있어서 터닝 포인트이자 최고의 순간입니다. 네, 굉장히 이타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의 얼굴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아기의 울음도 지금 제 목소리도 듣지 못하십니다. 어머님은 마치 시각 청각장애를 갖고 계셔서 헬렌 킬러 같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좀 방송에 대한 얘기고요. 방송 촬영할 당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전 인터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진짜 사나이나 뭐 프로듀스 101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눈을 떠요 PD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전에 불러서 종범군, 네, 어머니가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은 종범군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였는데 굉장히 어른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답하기를 종건아, 이제 앞으로 엄마가 눈이 보이게 됐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먹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다 사주고 데려가 줄게.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우리도 더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굉장히 짧고 명료하고 심지어 멋있는 말을 하셨죠. 제 멘트 어떻게 됐을까요? 네, 통편집됐습니다. 그리고 통편집 당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되게 멍하죠. 근데 좀 이렇게 멍하기도 했지만 사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일, 뭔지는 알겠고 더 좋은 일, 우리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촬영이 다 끝났겠죠? 이제 GOD랑 김재동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 카메라들도 다 철수하고 방송 스태프분들도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보이시는 눈으로 제 손을 잡고 병실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1층으로 가셔서 원무과 옆에서 작은 부스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첫 마디는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였고요. 어머니께서 눈이 보이신 이후에 첫 번째 주도적으로 하신 행동은 장기 기증 서약이었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 살면서 네, 이런 언행일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꿈이랑도 이어지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떠 나왔을 때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학생 때였고요. 지금도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지금 11년째 계속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동시에 더 좋은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가져왔던 그리고 제가 행해왔던 그런 봉사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그 에스모 대기업에서 네팔 카트만두 지역으로 2013년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봉사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저는 유일하게 사진 특기자, 사진을 찍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다른 봉사 단원들이 이제 막 가서 막 벽화 짓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 춤추고 막 태권도 알려주고 이러겠죠. 네, 그런 분들 전 열심히 찍어서 이 S 대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라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딱 그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학교로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미친 듯이 저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저 22살 때, 근데 전 제가 잘생겨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잘생긴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무섭네요. 그래서 좋은 컨설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저의 리즈 시절은 딱 5분에 그쳤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저의 얼굴을 보고 제 몸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메고 있던 카메라가 되게 신기해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지고 카메라를 자기 찍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랑 짜고 아주 되게 행복한 비밀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밀 휴교령이라는 건데요. 보통 휴교하면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아이들이 오는 평범한 날에 수업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의 학급 사진을 찍어주고 증명사진도 찍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마을 돌면서 화분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화분을 모아서 저렇게 이렇게 학급 사진을 찍고 그 찍고 나서는 이렇게 한 명씩 줄 서서 네, 증명사진을 찍는 걸로. 네,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뭐 화분이 잘렸네요. 네. 일단은 그 학급 사진 이렇게 찍었고요. 증명사진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네팔의 학교가 우리나라랑 되게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그 제도가 이렇게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학교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3살부터 18살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아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오전에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오후엔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사진을 다 찍어서 그리고 그 증명사진에 심지어 아이들의 최초의 생활기록부도 됐습니다. 네, 저 잘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2년 후 2015년이 됐을 때 네팔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거리시네요. 네, 그 말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네, 조금 참혹하죠. 얼마 전에 저희 우리나라 그 경주 지역에서도 6.0대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판으로 인해서 7.0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 포인트 차이가 나면은 그 강도로는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도 무너졌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도시 전체가 1000년 이상 동안 유지됐었던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었던 박타프루라는 지역도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이 지역은 드라마 나인이라는 곳에 또 배경이 됐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되게 고대 유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조금 소액 후원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서 이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Hey Mr. One, 포터 원, 네가 찍었던 사진, 그리고 네가 선물해줬던 그 사진 덕분에 우리 선생님들이 사진들 나눠 갖고 하루 만에 아이들의 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무사해. 고마워.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네팔 대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사진을 찍어줬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줄 알고 사진 봉사를 할 줄 알고 제가 사진을 배웠을까요? 아니죠. 네.
그냥 저는 다만 그 순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나눠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봉사인데요.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쉽게 접하기도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은 그냥 어떤 곳에 가서 누구한테 줘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문장을 풀어서 3가지 요소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간단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여러분들이 뭐 커리어 컨설팅이건 작품 능력이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건 간에 그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풍족한 것들을 그냥 주는 것보다 그나마 그래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면은 그 사람은 부담 없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봉사, 그리고 그 봉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려고 계속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계시면 가서 수화를 통역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겨울에도 우리가 벙어리 장갑이라는 걸 쓰잖아요, 겨울철에. 이 벙어리가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언어장애를 낮춰 부르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엄지장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다시 바꿔서 이번에 또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언론정보학도이기 때문에 사실 기사에 대한 글을 쓰거나 광고 전공을 또 하고 있어서 광고에 대한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에 스토리 펀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SNS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수화를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그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다만 제가 처해왔던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나누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실천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다른 인생에서 흩어져 계시다가 지금 잠깐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 흩어지시겠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풍족한 것들을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신다면은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도 더 좋은 일 하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